안녕하세요. 복단점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PT에서 많이 사용하는 차트 종류와 또 차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그 자료를 일정한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낸 표인데요. 이제 엑셀에서 온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는 이 홈 탭에 보시면 이 차트와 그 다이어그램에서 이 차트를 누르시면 바로 클릭해서 나타납니다. 수치를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 세팅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그 기본 세로형 막대 차트인데요. 이 막대 차트 데이터 값이에요. 이걸 보시면 데이터 값하고 차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목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계열은 이 항목에 있는 계열 하나하나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항목하고 이 데이터 값을 눌러서 이 항목하고 이 계열 값을 파악해야지 어떤 것을 수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으니까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PPT에서 많이 사용하는 차트들입니다. 그 기준은 제가 많이 일하는 관공서나 연구소, 일반 기업 디자인 용역하는 기준이고요. 제가 많이 경험해 본 차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막대형 차트, 그리고 원형 차트, 방사형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혼합형 차트로 이것도 제일 많이 쓰는데 막대형 차트에 선형 차트가 같이 연결돼서 사용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네, 오늘 주로 설명드릴 것이 세로형 막대 차트인데요. 홈 탭에서 이 차트를 눌러서 이 세로 막대형 차트를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값으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색상이 있잖아요. 이 색상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디자인 탭에 있는 이 색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색상 탭을 제대로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차트를 색상을 바꾸기가 좀 편리하겠죠.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제 이걸로 볼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보라색 항목은 보라색이잖아요. 그리고 계열하고 이 파란색들 이 영역에만 그 값이 지정돼 있어서 이 영역에 있는 값만 이 차트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다른 숫자를 써도 지금 영역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됩니다. 만약에 반영을 시킬 거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 차트에서 많이 수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사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 이제 PPT에서 차트는 그냥 직관적으로 몇 개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용어 정리 및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수정하는 요소 중에 이제 축 옵션이 있는데요. 축 옵션은 보통 차트의 왼쪽에 있고 차트의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눈금선인데요. 눈금선은 차트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보통 사용을 하고 차트가 이렇게 작게 들어가면 이제 없애거나 이제 감추기를 합니다. 작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것만 보통 표현을 하니까요. 그리고 색상은 지금은 약간 이렇게 그레이 계열, 쿨 그레이 계열, 그러니까 파란색, 회색 계열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통은 차트는 색상을 다 컬러풀하게 넣기보다는 중요한 차트만 색상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에 이 데이터 값 있죠? 요 값을 나타내는 이것을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례는 이 차트에 대해서 어떤 그 값을 설명한 건데요. 이 범례가 없으면 사실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예. 다음은 차트를 선택해 보면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눌러보시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요 화면이 요건데요. 데이터 이제 레이블을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값을 입력해 놓은 거고, 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 값을 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그 차트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하고 좀 다르게 기능이 많진 않습니다. 보시면 요 표를 데이터 테이블 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뭐 가로값을 없애거나 세로값을 없애거나 윤곽선을 없애거나 하는 정도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시고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축 옵션은 이 왼쪽에 있는 축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이제 이 옵션이 나오는데요. 되게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화면을 따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최대 최소값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네, 요거네요. 네. 최대 최소값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축은 이걸 현재 축은 최소값이 0, 그리고 최대값은 이제 10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단위는 1 단위로 해서 19, 8 이렇게 한 단위씩 나눠져 있죠? 예, 그 뜻입니다. 그럼 이 축 옵션을 이제 언제 쓰느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차트상에서 제일 큰 값이 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 세 번째 계열 값만 따지면 이게 2에서 3, 5로 올라갔잖아요. 이 수치가 화면상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도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최대값을 바꿔버리면 이 수치가 이제 비례가 바뀌어서 더 크게 바뀔 수 있거든요. 이 최대값을 6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그 차트의 형태가 더 다이나믹하게 바뀌죠. 만약에 이제 어떤 성장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표현할 때 아까 같은 경우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바꾸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 옵션에서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바꾸면 그 차이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PPT에서 차트를 넣는 거 이외에도 이 차트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알아야지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요 이제 단위인데요. 기본 단위가 지금 1 단위로 숫자가 바뀌잖아요. 2로 바꾸면 이게 이제 2의 배수로 움직이는 거죠. 네. 이걸 뭐 5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는 이 큰 단위 아래 이 보조 단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수치를 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조 눈금도 이 눈금선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축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보조 눈금선 추가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그 보조 눈금에 지정한 그 수치만큼 눈금이 추가가 됩니다. 가로축 교차는 현재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축값을 지정을 하면 현재 축값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기준점이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은 3으로 바꿔버리면 이 3이 기준점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1이면 똑같이 2를 기준이고요. 그리고 축의 최대값은 눌러보시면 그 최대값 기준으로 이 축의 최대값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을 10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10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표시 단위는 지금은 이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10이니까 100에 10이면 0.1이죠. 이렇게 100 단위로 해서 바꿀 수도 있고 1000 단위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레이블 표시는 요 1000 단위가 표시되냐 안 되냐 그 차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로그 눈금 간격인데요. 로그 눈금 간격,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데이터 값이 저희가 앞에 한 값하고 똑같은데 특정 값만 55나 500을 넣었어요. 이렇게 최소 값하고 최대 값이 값이 이제 차이가 큰 것들이 있잖아요. 차트가. 그럴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보이죠.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기준값이 이제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눈금 간격, 로그 눈금 간격은 좀 그 값 차이가 컸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숙지해 놓으세요. 뭐 값을 거꾸로는 이 값을 거꾸로 그냥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금인데요. 주눈금을 안쪽에 들 거냐, 뭐 바깥쪽에 들 거냐 그런 보여주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교차는 중간에 교차, 이런 차이입니다. 레이블 현재 축 기준으로 뭐 옆에 있는데 뭐 높은 쪽이면 일로 가고 보통 다른 걸 눌러보면 반대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없음을 해놓으시면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표시 형식인데요. 표시 형식 현재는 지금 일반인데요. 이제 그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뭐 숫자라든지 엑셀에서 쓰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래 거는 요거 서식 코드는 이제 사용자 지정을 하시면 보통 원하는 것들 이렇게 서식 지정하시면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요. 엑셀에서 있는 그런 그 사용자 지정 폼을 갖고 오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그냥 일반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숫자라든지 통화 회계로 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선택하시면 이 우측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제목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봤던 데이터 테이블 있죠? 아니면 오차 막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추가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필요 없을 때는 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이제 뭐 데이터를 다 넣었을 때 중요한 차트만 저희가 색상을 칠할 때가 있잖아요. 저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이거를 하나씩 다 선택을 다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바쁘게 할 때는 중요한 것만 칠하고 나머지는 뭐 단일 파란색이라든지 단일 색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차트 스타일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눌러보시면 부표시 있잖아요. 여기에 두 번째 색을 보시면 색을 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을 정한 다음에 난 요것만 필요해. 그럼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지금 얘네가 다 선택이 됐죠. 그럼 얘네를 색깔을 바꾸면 다 바뀌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선택하면 얘만 또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적은 것들이 있고 중요한 차트일 때는 색깔을 차트 스타일에서 정한 다음에 차트 스타일에서 한 번에 좀 바꿔놓고 색에서 이렇게 바꿔놓고 중요한 차트만 한 번 더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필터인데요. 밑에 깔때기 모양 있죠? 차트 필터라는 건데 항목들은
저희가 다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걸 눌러보시면 필요 없는 값을 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 모두 선택이 되어 있구나. 필요한 값만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눌러보면 필요한 값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 눌러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 데이터 값을 삭제 안 하셔도 되니까 이 필터로 간단하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본 값으로 처음에 나타나잖아요. 뭐 이렇게 나타나던가 할 때 이 간격을 조절하거나 이 겹치기를 조절해서 차트를 좀 크게 아니면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요소 서식을 눌러보면 이 맨 끝에 차트 모양 있잖아요. 여기에서 간격을 겹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겹쳐지죠? 그리고 너비를 조정해서 너비를 적게 하던가 겹치기를 적게 해서 이렇게 차트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 이걸 좀 잘 사용하시면 좀 보기 좋은 인지하기 쉬운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하는 차트만 선택하는 경우는 보통 계열이 같이 선택이 되니까요. 이거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한번 더 누르시면 색상을 그것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설명구로 위주였는데요. 동영상처럼 몇 번 제가 한 것처럼 해보시면 숙지가 될 거고요. 숙지하신 다음에 차트들을 필요한 기능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